코스피 6200포인트 돌파, SK하이닉스 100만원 안착, 삼성전자 목표가 30만원 시대. 1년 전만 해도 이 숫자들을 입 밖에 까내면 허황된 소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5일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는 이틀 전인 24일에 종가 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날 20만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겨울이라는 말과 함께 헐값에 시장에 던져지던 주식들이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황제주가 되어 시장의 모든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꿈에서나 볼 법한 숫자들이 이제 실시간 증권 앱에서 아무렇지 않게 찍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장면 앞에서 여러 감성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10년 넘게 버텨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랠리가 그저 반갑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쪽에는 내가 더 많이, 더 일찍 담지 못했다는 진한 아쉬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기서 더 올라갈까? 아니면 이게 진짜 고점일까라는 끊임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 상승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거대한 착각 속에 서 있는 것인가라는 자기 검증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이 랠리는 단순히 주식 계좌의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가격이 빠르게 재편되는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가 재편되는 지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던 양적 완화의 시절도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한국 내수 경기는 얼어붙어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도는 역대급이라는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는데 어떻게 반도체주와 코스피만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걸까요? 과거 반도체는 전형적인 천수답 업종이었습니다. 업황이 좋을 땐 모두가 함께 돈을 벌고 사이클이 꺾이면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고 실적이 바닥을 치던 변동성이 극심한 업종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이클의 잔인함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2022년 반도체 한파 때 SK하이닉스를 평균 10만 원대에 담았다가 6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계좌를 열어보기가 두려웠고 매일 뉴스는 반도체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며 손절하고 나간 지인들도 여럿 있었고 저도 그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버텼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알게 된 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이 순전히 반갑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 한편에 어딘가 긴장의 끈을 끝내 놓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 상승에는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거품 위에 올라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상승의 이면에 숨은 진짜 작동 원리를 냉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냉혹한 현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 흐름을 그저 남들의 잔치로 여기고 외면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자산 가격은 뛰는 세상에서 현금과 예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계좌 잔액이 그대로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화폐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1억 원이 가졌던 의미와 지금 1억 원이 가진 의미는 이미 다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도 그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오래 투자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판단으로 고점에 들어갔다가 수년간 물린 경험을 한두 방씩은 해봤을 겁니다. 저 역시 그 경험이 있기에 지금 이 시장을 단순히 올라가고 있으니 사야 한다는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겁니다. 두려움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고 흥분에 휩쓸려 무작정 뛰어드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지금부터 시장의 작동 원리와 함께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걷어내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킨 AI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고속도로망을 휘록가는 국가 단위의 토목공사와 같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패권을 쥐기 위해 이 AI 인프라라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선점하려는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기업의 미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빚을 내서라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깔려면 최고급 아스팔트가 필요합니다. 그 아스팔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이고 그 칩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 번호표를 뽑고 물건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가 농산물처럼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하던 구조였다면 지금의 HBM은 선주문 방식의 명품처럼 작동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계약이 먼저 체결된 뒤에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단 한 달 사이에 각각 44%, 31%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가가 먼저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적이 먼저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가와 실적으로 오르는 주가는 이후에 펼쳐지는 결말이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이른바 캐펙스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만 80조 원 이상의 AI 인프라 투자를 예고했고 메타와 구글도 비슷한 규모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가면 결국 반도체 수요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 커뮤니티는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이닉스 100만 원은 미친 거품이다. 코스피 6천은 역사적 고점이다. 언제 반토막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공포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작년에 주식이 30만 원일 때도 비싸다고 손을 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100만 원이 된 가격표를 보며 박탈감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서 주식 한 주조차 못 사겠다며 자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코스피 7천도 충분히 가능하다. SK하이닉스 목표가 150만 원도 멀지 않았다는 강세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SK증권은 최근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50만 원으로 제시했고 여러 국내외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ETF와 개별주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비중을 더 늘려야 할지 아니면 일부 차익을 실현해야 할지를 매일 고민합니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확신보다는 끊임없는 자기검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건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확신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도주와 테마주의 차이는 딱 하나, 실적의 연속성입니다. 동네에 지하철이 새로 뚫리면 집값이 한 번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의 체급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과 코스피 시장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매 분기 눈으로 확인 가능한 영업이익이라는 성적표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체급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2년, 3년 뒤에도 확실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기업과 AI 관련주라는 이름표만 달고 시세를 따라가는 기업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값으로 오르는 종목은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오르는 주도주는 한 번 달라진 체급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그랬고 2010년대 후반 2차전지 주도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급이 달라지는 사이클에서 상식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이 잠시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체급 변화가 실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새로운 기준이 오히려 상식이 됩니다. 원전 관련주가 최근 강하게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한 정치 테마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집어삼키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는 명확한 숫자와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테마주와 숫자가 뒷받침되는 주도주, 이 기준 하나만 명심해도 시장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았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용은 주가가 떨어져서 잃는 돈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시간과 기회의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의 무게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조금만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 라고 다짐하다 6개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더 올라간 뒤에 들어가서 훨씬 비싼 가격에 사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정이 오면 들어가야지 라는 다짐이 조정이 왔는데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함정은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시장에 쏟아부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분산, 그리고 분할 매수입니다.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AI 투자 지속 신호를 발신하는 국면에서 내 자산의 10-20%를 반도체 ETF나 주도주의 분할 매수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이 부담스럽다면 그 주식이 30% 이상 담겨있는 반도체 ETF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비중이라도 시장에 발을 걸쳐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단순히 수익률의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배우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직접 돈을 넣어두지 않으면 뉴스가 달리 들리고 수치가 달리 보이고 기회가 왔을 때 달리 반응하게 됩니다. 시장은 공부한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버틸 수 있습니다. 관망만 하다가는 평생 소외된 채로 남게 됩니다. 다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지수 전체가 이 두 종목에 극도로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 상향이 멈추거나 예상치를 밑도는 순간 지수 전체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흥분에 휩쓸려 비중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이 집중도 리스크를 냉정하게 인식한 채로 진입 시점과 비중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요. 결론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투자 유튜버도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정확하게 예측했느냐가 아니라 틀렸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구조가 분산이고 분할이고 원칙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반도체 랠리에는 과거 사이클 장세와는 다른 구조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AI 수요는 단기 유행이 아니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실적은 매 분기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냉정한 사람이라면 이 흐름을 쉽게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견고한 상승도 직선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넘어 7천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크고 작은 흔들림이 찾아올 것이고 그 흔들림의 순간에 냉정을 유지하고 패닉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준비와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결국 장기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종목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에 무너지는 잘못된 대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시장이 뜨거울 때 미리 기준을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건이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겠다. 어느 선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자본은 지금 AI와 반도체, 그리고 그 생태계를 지탱하는 전력과 금융 인프라라는 명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작게라도 행동하고 시장 속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코스피 6천과 SK하이닉스 100만 원. 이것은
AI 혁명이 만들어낸 정당한 가치 재평가일까요? 아니면 훗날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탐욕의 거품으로 기록될 신기루일까요? 강세론자든 약세론자든 여러분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판단을 넵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자양분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